페이지 볼게요. 이런 식으로 이제 직선 만들어주면 얘는 기울기가 A 더하기 B 될 거고요. 이렇게 나오겠네요. 나올 거고. 그러면 첫 번째 게 얘를 구해달라고 했는데 그냥 이거 해달라는 거예요. 넓이 구해달라는 거예요. 얘는 지난 시간에 똑같은 계산 했잖아요. 그냥 적분 계산해서 요거 나온다는 거 보여주면 됩니다. 이거는 지난 시간에 똑같은 문제를 했기 때문에 얘는 그냥 계산 과정 없이 넘어갈게요. 그때도 얘기했지만 문자로 되어 있는 적분 계산할 때는 특히 이제 다항형 적분 같은 경우에는 B 다 집어넣고 A 다 집어넣고 정리하는 것보다 각각의 항마다 B 넣고 A 넣고 B 넣고 A 넣고 B 넣고 A 넣고 해서 정리하는 게 훨씬 편하다고 얘기 드렸어요. 이게 이런 점을 이제 추가하고 나서 이제 두 개를 하고 두 개가 서로 넓이가 같으면 보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앞에는 이걸 구했잖아요. 이걸 구했는데 저거는 A, B가 특정한 값에서 만족하는 게 아니라 저 함수 위에 어떤 점이든 상관없이 항상 저 넓이는 저렇게 표현되는 거였죠. 자, 그래서 여기서 S에 A랑 C랑 해달라고 했으면 굳이 방정식 만들고 적분하고 할 거 없이 그냥 뭐 해주면 돼요? 그냥 요거라도 써주면 되는 거야. 앞에 이거 했던 과정을 또 보여줄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 해도 상관은 없는데 굳이 할 필요 없는 연산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얘도 그냥 이렇게 나타내주면 되는 거예요. 앞에처럼 직선 만들고 넓이 구하고 할 거 없이. 자, 그때 얘네 둘이 서로 같대요. 이제 6분의 C 빼기 A 세제곱하고요. 6분의 B 빼기 C의 세제곱하고 같다는 건 얘는 C 빼기 A의 세제곱하고 B 빼기 C의 세제곱이 같다는 거고 그 얘기는 C 빼기 A랑 B 빼기 A가 같다는 얘기죠. B 빼기 C가. 그래서 이거 그냥 정리만 해주면 되죠. 정리해주면 C 값은 그 다음에 평행함을 보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지난 시간에 했던 것 중에 평행함을 보이기 위해서는 이제 기울기가 같다는 걸 이용했었죠.
일단 직선 AB의 기울기는 A 더하기 B로 주어졌고요. 어차피 여기는 앞에 있던 요거니까 A 더하기 B라고 주어졌고, 이제 저 C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보여주면 되는데, 일단은 접선을 구하겠다는 건 함수를 미분하겠다는 얘기잖아요. 미분하겠다는 얘기. 그냥 쿨하게 EC 이렇게 가신 분들이 좀 있었어요. 그 답안들을 좀 보니까. 근데 얘는 내가 뭔가를 미분해서 대입했다라는 얘기를 해주는 게 제일 정확하니까. 근데 뭐 이름이 정해져 있으면 좋은데 아무 이름 없잖아요. 그래서 저 x제곱 빼기 1이라는 아이를 얘를 미분할 거니까 얘 이름을 붙여주세요. 뭐 f를 쓰든 g를 쓰든, 뭐 f 여태까지 쓴 거 없으니까 그냥 얘 f라고 할게요. 자, 이렇게 둘 때 이렇게 표현해주면 문제될 게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이 이 EC라는 아이디어를 갖고 온 건 맞아요. EC라는 거 갖고 온 건 맞는데, 답안을 보면 그냥 쟤를 미분하면 접선의 기울기는 EC니까 이렇게 나온 답안들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디테일하게 가면 이 두 줄만 추가해주면 돼요. 함수를 정해주고 그 함수를 미분해서 뭐가 나왔으니까 뭐야? 라고. 그러니까 뭐 구구절절 설명할 것도 없이 그냥 이 두 줄 정도만 넣어주면 되는 거니까, 요거는 약간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썼던 문제가 솔직히 이게 사실 똑같은 문제를 풀어본 거잖아요. 똑같은 문제를 풀어보고 다시 써보는 거였는데, 그래서 점수들이 잘 나온 건 맞는데, 그렇다고 뭐 정말 완벽해서 그 100점 중에 100점을 다 가져간 분은 여기에 2명 정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자잘한 데서 감점들이 있던 거예요. 자잘한 데서. 그러니까 이런 데서 뭐가 생긴다던가, 아니면 뭐 증감표를 사용할 때, 아니면 뭐 최대 최소 이야기를 할 때, 이런 데서 되게 자잘한 감점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1번 문제를 풀 때는 못 푼다, 이거는 뭐 풀 수 있다 없다의 문제가 아니라 여기서 감점을 최대한 안 당한다, 이 컨셉으로 가시는 게 합격에 다가가는데 훨씬 더 유리한 거죠. 어차피 이 다항함수 접근, 여러분 수준에서 다항함수 접근을 뭐 접근을 못하고 아이디어가 생각 안 나고 이러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디테일들 조금만 더 신경 써주세요. 특히 문제가 쉬울 때에는. 그래서 얘 값이 아까 우리 C가 A 더하기 B였으니까 얘가 그냥 똑같이 나오고, 그래서 뭐 한다고 해서 평행하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평행하다 얘기할 때 이것들 약간 좀 찝찝하면 뭐 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뭐 이런 한 줄들, 그러니까 여러분이 당연히 논리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푼 건 맞는데, 걔네들을 이제 뭔가 한 번 더 언급해주는 이런 데에서 감점을 줄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게 1번, 2번 나눠졌을 때 우리가 그 얘기했죠. 1번보다 2번이 조금 더 어렵다고. 계산도 그렇고, 그러면 이제 2번에서는 뭔가 점수가 덜 나올 수 있어요. 덜 나오더라도 1번에서 감점을 당하지 않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2번에서 뭔가 조금 뭐 한 문제 계산 실수를 했다던가, 2번은 특히 좀 계산이 좀 복잡한 게 좀 자주 나오니까 계산 실수를 했다던가 해서 틀려서 감점이 훅 당했더라도 1번에서 감점을 안 당해서 그걸 충분히 메꾸면 돼요. 어차피 똑같이 다 100점 100점이라고 했잖아요. 100점 100점.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1번에서는 감점을 최소화한다, 2번은 풀어서 맞춘다, 이 컨셉으로 가주세요. 그래서 앞에 거는 좀 짧게, 뒤에 거는 좀 길게. 그리고 앞에 거는 서술할 때 조금 더 신경 써주시고, 뒤에 거는 어차피 답 나오고 안 나오고가 결정적인 차이를 많이 줄 것 같아요. 어차피 계산 문제이기 때문에 답이 틀리면 일단 점수는 훅 깎이는 거죠. 답이 틀리면 점수는 훅 깎일 거고, 이제 거기서 어떤 것들을 좀 더 이제 뭐 글쓰기에서 이제 약간 좀 이렇게 자기 점수를 좀 확보를 할 수는 있겠지만, 크게 봤을 때 1번에서처럼 맞았는데 감점 나간다 이런 느낌보다는
이번에 맞고 틀리고가 좀 더 강할 거니까 전략을 조금 바꿔서, 그러니까 두 문제를 풀 때 각각 상황마다 전략적으로 좀 접근을 해주세요. 그래서 얘는 이제 평행까지 보이면 되고요. 얘 보면 F라고 쓰는 건 그러네요. 뒤에 F가 있네. 얘를 그냥 G라고 하죠. 얘 F가 있으니까. 얘는 2 곱하기 6분의 X 플러스 1의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분의 X의 2 마이너스 X의 세제곱 얘는 3분의 1의 X 플러스 1의 세제곱 될 거고요. 뒤에 거는 마일부터 2까지니까 X 빼기가 양수인 거죠. 사실 세제곱이라서 그거 상관없이 그냥 막 뽑아도 상관없긴 한데, 일단 만약 제곱이거나 4제곱이거나 하면 여기 양수인지 음수인지 한번 생각해 주세요. 세제곱 같은 경우에는 상관없죠. 뭐 5제곱도 마찬가지로 상관없고, 근데 짝수제곱일 때에는 양수인지 음수인지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얘 이렇게 나왔으니까 얘 미분해주면 이렇게 될 거니까 인수분해까지 해주면 이렇게 나오겠죠. 우리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증가나 감소, 최대나 최소, 그 다음에 그래프 개형. 자, 이거 물어보면 미분하는 건 여러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증가표 나타내 주세요. 자, 그럼 쟤는 마이너스 2하고 0에서 일단 극값을 가질 거니까. 근데 내가 알고 싶은 범위가 딱 이 정도까지밖에 없는 거죠. 제가 마이너스 출발해서 마이는 관심이 없고요. 0 하고 2에서 끝나게 돼요. 그러면 이거 내려갔다가 올라가고 여기 0 나오는 구멍이 때문에 여기 가고요. 자, 이거의 최소값 구해달라고 했는데 사실 어떤 구간에 값이 하나밖에 없어. 구간에 값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걔가 최대거나 최소죠. 그러긴 한데 원래 최대 최소는 어떻게 구하는 거예요? 극값이 극소가 최소라는 보장이 있다 없다? 없다. 극소가 최소라는 보장이 없다. 물론 당연하게 구간 내에 극값이 하나밖에 없으면 걔가 최소인 거 맞아요. 그건 맞는데 엄밀하게는 원래 최대 최소는 될 수 있는 게 극값이거나 구간의 끝값인 거죠.
F를 하고 싶으면 F의 Y라고요. F의 0하고요. F의 2하고요. 세 개를 다 구해줘야 돼요. 이게 어차피 원래 최대 최소는 둘 중에서 제일 작은 값이 최소인 거니까 그 값이거나 끝값이거나 얘를 다 구하면 그 값이 3 나오고요. 얘가 3분의 7 나오고 이 값이 3분의 8 나와요. 자, 이렇게 구해줬더니 제가 제일 작은 거죠. 그래서 얘가 최소인 거예요. 그 값이기 때문에 최소인 게 아니라 세 개 중에 얘가 제일 작으니까 최소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차피 이게 뭐 이거 다 맞은 거의 대부분 다 맞았어요. 맞았는데 여기서 감점당한 것도 뭐예요? 얘가 최소라는 보장이 없는 거죠. 극값이기만 한 거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것들 같이 얘기를 해줘야 이 부분에서도 정확한 점수를 받아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1번 문제는 조금 여러분이 좀 신경을 써주시면 돼요. 쓸 때. 그 쓴다의 느낌이 아니라 쓴다 라는 느낌으로 가줘야 그래서 내가 여기서 점수를 100점 혹은 진짜 아무리 많이 깎여더라도 95점까지는 확보하겠다. 그리고 나서 2번으로 넘어가서 2번에서 이제 어느 정도 성취가 나오면 그러면 이제 합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1번에서는 점수를 지킨다는 개념으로 봐주세요. 지킨다는 개념으로. 이제 2번 볼게요. 자, 원이 3개가 있는데요. 각각의 반지름 길이가 1, 2, 4래요. 자, 이렇게 해서 원을 계속 늘려나갈 건데 늘려나갈 때마다 반지름은 첫째 항이 1이고 등비가 2인 등비 수열로 가겠다. 그리고 두 삼각형은 5n하고 5n 플러스 1하고 5n 플러스 2만 공유하겠다. 뭐 이렇게 조건이 나왔어요. 일단 이 반지름은요. 지금 첫째 항이 1이고 공비가 2니까 2에 n-1제곱 이런 식으로 계속 가겠다는 거죠. 반지름은 이렇게 갈 거고 문제 1번에서 삼각형 5원, 5, 3가 있대요. 그냥 이거 원 안 그리고 그냥 삼각형만 그릴게요. 아무렇게나 이렇게 그렸을 때 5원, 5, 여기는 반지름이 R1하고 R2겠죠. 여기는 R2하고 R3일 거고요. 여기는 R1하고 R3겠죠. 네, 요각이 알고 싶대요. 여기 그냥 잠깐 센터라고 할게요. 요거 길이는 얘가 1, 2, 3, 1, 2, 4니까 여기 3이고요. 여기가 그럼 6이고 여기가 5점. 코사인 세타는요. 이거 세변의 길이가 주어져 있을 때 각을 구해라 혹은 세변의 길이가 주어져 있을 때 코사인 구해라 그러면 코사인 법칙 쓸 거잖아요. 얘는 아예 대놓고 코사인을 물어봤으니까 그냥 코사인 법칙 쓰겠구나 하는 건데 만약 세 변의 길이 주고 나서 각 구하라 그러면
그때도 코사인 법칙 쓰는 거예요. 해변의 길이 주고 나서 각을 구해라 그래도 코사인 법칙을 쓸 거예요. 이 코사인 법칙 써주면요. 2 곱하기 3 곱하기 이게 그리고 36, 25 뭐지? 20인가요? CN의 넓이를 SN이라고 하죠. SN은 반지름이 R의 n제곱이니까 2의 n-1의 제곱에 파이 붙여주면 되죠. 근데 얘가 원하는 건 파이분의 SN이니까 얘는 2의 2n-2제곱이 됩니다. 로그 2의 2n-2제곱은 그냥 2n-2가 될 거고, 얘가 원하는 건 n은 1부터 라지 n까지 2n-. 시그마 쓰면 되죠. 라지 n에다가 라지 n 플러스 1에 마이너스 2라지 n, 라지 n에 라지 n 마이너스 1. 얘가 100이에요. 이유타는 두 수를 곱했을 때 100호당 해야 되는 거죠. 해야 되는 거면 우리가 이제 10 곱하기 9면 90 나올 거니까 11 곱하기 11이 되죠. 라지 값은 11일 때 최소입니다. 뭐 같이 되게 뭐 있어 보이는 것처럼 썼지만 사실 그냥 단계 하나하나 줄이고 나면 되게 그냥 간단한 내용이에요. 이제 아마 보통 이제 이거를 봤을 때 1번하고 2번은 그냥 풀만 했을 거예요. 코사인 법칙 쓰라고 되니까 쓰면 되고, 그다음 얘도 뭐 그냥 되게 있어 보이게 써 있었지만 사실 한 줄 한 줄 파이하고 나면은 그냥 되게 간단한 시그마 공식 계산이었죠. 3번인데 얘가 평행함을 보이래요. 평행함을 보이래요. 우리가 이제 평행하다고 하면 일단 직선 같은 경우에는 기울기를 이용해서 봤잖아요. 근데 얘는 사실 기울기를 적용할 수는 없죠. 기울기를 적용할 수 없으니까 그 평행하다면 동의각이나 엇각을 사용해 줄 생각을 해줄 수 있죠. 평행하다면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얘가 누구를 공유한다 그러지? (5n 플러스 1하고요) (5n 플러스 1을 공유한대요. 그 다음 여기 어딘가에 뭐 5n 있을 거고요, 이쪽 어딘가에 5n 플러스 3이 있겠죠. 그럼 얘는 동의각이 아니라 엇각 사용해도 되겠네요. 내 목표는 뭐야? 얘랑 얘랑 각이 같다는 걸 보이고 있다는 거야. 이게 목표예요. 근데 내가 알고 있는 건 사실 길이죠, 길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해변의 길이를 알고 있는데 각이 알고 싶다 그러면 뭘 쓴다? 코사인 법칙 쓸 거예요. 길이가요. 이 길이가 2의 n-1제곱하고 2의 n제곱이죠. 그 다음에
해서 사인 법칙 써주면 되죠. 길이를 알고 있으니까 사인 법칙 쓸 건데요. 얘는요, 위에 n-1제곱으로 묶으면 얼마지? 3이죠. 얘는요, 위에 n-1제곱으로 묶으면 5네요. 얘는요, 위에 n-1제곱으로 묶으면 6이죠. 이 비율하고 똑같죠? 이 비율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일단 편의상 요각을 세타 1이라고 볼게요. 코사인 세타 1은 뭐 이거 그대로 써주긴 해야겠지만 이걸로 묶이죠. 얘가 2 곱하기 3 곱하기 여기에다가 2의 n-1의 제곱인 거죠. 그 다음에 여기도 2 곱하기 2의 n-1의 제곱 더하기 36 곱하기 2의 n-1 제곱의 제곱 마이너스 25에도 마찬가지로 2의 n-1제곱의 제곱. 똑같은 것들을 다 날려주고 나면 여기 똑같이 2분의 5 나오겠죠. 네, 이거 할 때 그거 하면 안 돼요. 이 다음 단계를 생각해서 마음대로 이렇게 한 다음에 얘가 뭐 여기 자리가 얼마나 되지? 여기 10이 나와야 되나? 여기가 4라. 이렇게 잡아주고 나서 그냥 이 다음 단계 구한 거죠. 그러니까 이 각의 코사인 값을 구해다가 뭐 얘도 뭐 당연히 뭐 나올 거예요. 5분의 5 나오겠지. 그러니까 얘는 다 돼. 이렇게 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거는. 이렇게 하나하나 구하는 거 우리 귀납법이라고 부르죠. 하나하나 보는 거 귀납법이라고 부르죠. 귀납법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약점이 뭐예요? 다 해봐야 돼요. 다 해봐야 돼요. 그리고 되게 귀납법을 깨진 되게 유명한 명제 중에 하나 그런 게 있어요. 약간 뻘소리긴 한데 백조는 모두 하얗다 라는 명제가 있어요. 백조는 모두 하얗다는 명제가 있으면 그 명제는 참이 되려면 모든 백조들을 다 찾아봐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백조, 검은 백조가 나타나게 된 거는 그 호주를 발견하고 나서 호주에 검은 백조가 존재해요. 그래서 개 하나 때문에 백조는 모두 하얀색. 사실 백조라는 건 말 자체가 이름이 하얀새란 얘기잖아요. 그 명제 자체가 깨지는 건 그거 발레되는 사례 하나가 나왔기 때문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귀납법이 약간 파괴되는 가장 유명한 명제 중에 하나인데, 쟤도 지금 마찬가지로 지금 2개 본 거예요. 2개. 2개 해서 얘가 일반적으로 다 돼. 수능이 나면 오케이예요. 왜? 어차피 패턴을 찾는 게 수능에서는 목적이니까. 저렇게 풀어도 오케이인데 얘가 왜 되는지 보여달라는 거니까 저렇게 한두 개의 사례를 가지고 누가 봐도 이렇게 나오네 라고 말해주면 그거는 오류예요. 그래서 저렇게 해서 풀어주는 것보다 얘는 일반적인 상황을 케이스를 잡아서 연역적으로 증명해줘야 돼요. 연역적으로. 근데 마찬가지로 얘도 그럼 다 뭐로 묶어준대요? 이게 n제곱으로 묶어주면 똑같이 3이랑 5랑 6이랑 튀어나오겠죠. 그 똑같이 얘도 뭐 돼요?
얘를 세타2라고 하면 얘를 9분의 5가 나오겠죠. 그럼 여기서 그럼 얘네들이 평행한 거 보인 거 맞아요? 코사인 값이 똑같으니까 서로 평행하다 이렇게 말하면 되나요? 안 되죠 이것도. 이 문제에서 만약에 이제 3번을 잘 풀었는데 만약에 거기서 감점이 좀 크게 나왔다 라고 한다면 저기서 똑같이 9분의 5, 9분의 5 나왔으니까 얘네들은 평행해 라고 얘기하면 거기서 아마 감점이 우수수 나올 거예요. 그냥 코사인 값이 같다는 건 두 개의 각이 똑같다는 걸 보장해 주지 못해요. 코사인 값이 같은 거는 주기가 파이 때마다 계속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각이 똑같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는 이 세타1이나 세타2라는 각이 삼각형의 내각이라는 얘기가 있어야 돼요. 삼각형 안에 있는 각이라면 당연히 180도를 넘어갈 수 없는 거죠. 즉 얘를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세타1도 0부터 파이 사이고요. 세타2도 0부터 파이 사이인 거죠. 또 0부터 파이 사이에는 코사인 값이 유일하죠. 0부터 파이까지 나오는 코사인 값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세타1과 세타2가 서로 같은 각이다 라고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이 조건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여기서 하나 이제 아마 내신이나 이런 거 문제 풀 때도 아마 그런 얘기 듣긴 했을 건데 우리가 뭔가를 정리해서 삼각함수를 정리해서 방정식의 해를 찾아야 될 때가 있잖아요. 자, 그럴 때 사인으로 묶어서 정리할 수도 있고요. 코사인으로 묶어서 정리할 수도 있어요. 둘 중에 어떤 걸로 정리하는 게 좀 더 나한테 좋을까요? 어떤 방정식의 실근을 구할 건데 얘를 코사인으로 정리할지 사인으로 정리할지 어떤 게 더 나한테 유리할까요? 코사인이에요. 코사인. 왜? 코사인은 0부터 파이까지 값이 유일해요. 사인 같은 경우에는 0부터 파이까지 똑같은 값을 갖는 게 두 개씩 있죠. 두 개씩 있으니까 둘 중에 뭔가를 선택해서 구해야 된다면 사인보다는 코사인으로 정리해주는 게 마무리 계산할 때도 편해요. 사인으로 했으면 그 중에 뭐 되는지 또 찾아야 돼요. 두 개 많이 계산한다면 코사인으로 많이 거 이유는 사실 얘 때문에. 제식은 가해서 fx가 증가함수면 f 합성 f는 x의 실근은 fx는 x를 만족하는 x값이다. 당연한 얘기죠. 증가한다면 합성함수가 x가 나오는 건 fx가 x일 때예요. 그 다음에 근데 얘가 증가함수가 아니라면 fx가 x가 되는 케이스랑
fx가 x가 되는 케이스랑 그 다음에 fa는 b고 fb는 a인 경우에 가능하대요. 그러니까 서로 대칭일 수 있다는 거죠. 대칭일 수 있다는 얘기. 그 다음에 최고창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에 대해서 f 합성 f가 x가 되는 실근이 1하고 알파가 나오며 f 프라임 1은 1보다 크고요. f 프라임 1하고 f 프라임 a를 더하면 6이 나올 때 얘가 실근도 구해달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fx도 구하고 거기다가 2알파도 넣어달래요. 이거부터 증명해달래요. 얘가 증가하면요. f 합성 fx는 x를 만족할 때 그냥 fx는 x라는 거죠. 얘를 증명을 할 건데 이제 요 상황이 있대요. 증가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대신은 나에서 FA는 A가 나오는 꼴이거나 아니면 FA는 B 나오고 FB는 A 나오는 꼴만 된다는 거죠. 증가라는 말이 없을 때. 근데 이 중에서 증가라는 말이 있으면 얘만 되는 거냐? 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자, 일단 얘가 참인 명제죠. 그죠? 참이니까 제시문에서 당당하게 얘기하고 그거 증명해 보라는 거잖아요. 자, 참인 명제를 증명하는 방법은 참인 명제를 증명하는 방법은 증명하는 건 여러 가지 있잖아요. 대우를 이용해 본다던가 직접적으로 증명을 해본다던가. 근데 그런 걸로 뭐가 확 보이지 않을 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요건은 귀류법이에요. 그 귀류법은 그래서 거짓인 명제는 증명 못해요. 얘는. 그러니까 귀류법의 핵심은 참인 아이를 아니야라고 해서 모순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거짓인 명제 자체에서는 증명을 잘 못해줘요. 참인 명제를 증명하라고 할 때 직접적인 증명이 안 떠오르며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건 귀류법이에요. 그럼 귀류법인데 지금 어쨌든 이거 만족하는 건 얘 아니면 얘라 그랬잖아요. 얘 아니면 얘라고 했으니까 근데 얘다를 부정할 거니까 얘다라고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가정을 하는 거야. FA는 B고요. FB는 A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 다음에 문제의 조건에서 지금 얘는 A 나온다는 거잖아요. 요 식은 얘가 B가 될 거고 얘가 A 나온다는 얘기네. A랑 B 중에서 B가 큰 거라고 합시다. 어쨌든 둘이 다른 숫자일 거니까 B가 큰 거라고 할게요. B가 크다라고 하면 증가니까요. FA랑 FB도 이런 관계여야 되는 건 이게 증가함수죠. 큰 값을 넣으면 값도 커진다. 이게 증가함수의 정의잖아요. 근데 얘가 뭐예요? FA가 B죠. FB가 A죠. 이런 관계가 성립한다네요. 그럼 이 케이스는 아니네요. 그럼 이번에 A가 B보다 크다고 할게요. 그럼 여기도 FA가 FB보다 커야 되죠.
FA가 B고요. 얘가 A고요. 여기서 뭐 생겨요? 모순이 생기는 거죠. 그럼 이 순서상으로 됐을 때는 모순 생겼으니까 남은 순서상은 뭐밖에 없어요? FA가 A 나오는 꼴밖에 없고요. 그러면 fx가 증가함수일 때 합성함수가 x가 나오는 케이스는 fx는 x로 유일한 거죠. 이렇게 잡아주고요. 지금 F의 F 합성이 1 나오고요. F의 F 합성 알파는 알파 나온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제시문 다에 나와 있는 F니까 여기서 얘가 지금 증가인지 아닌지는 모르잖아요. 증가인지 아닌지 모르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 케이스가 세 가지 형태일 거예요. 두 가지밖에 없겠구나. 지금 뭐야? F1이 1이거나 F 알파가 알파인 케이스나 F1이 알파거나 F 알파가 1인 케이스. 지금 F 합성 FX를 만족하는 게 1하고 알파밖에 없고 얘가 증가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으니까 그러면 fx가 x 되는 케이스 아니면 서로 교대로 갖고 있을 케이스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할 수 있는 거죠. 네, 이렇게 잡고 나면요. 이렇게 잡고 나면 1,1이랑 알파, 알파를 짓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1번 케이스를 생각해 보면 얘가 1,1하고 알파, 알파를 지나는 거잖아요. 근데 알파가 더 크죠? 얘네들은 다 어디 있어요? y는 x 위에 있는 거죠. y는 x 위에 여기 1,1 있고 알파, 알파 있고. 삼차함수가 얘랑 만나는 게 지금 두 개밖에 없는 거잖아요? 두 개밖에. 그럼 나올 수 있는 형태가 이렇게 되든죠. 최고장에서는 1이라고 적어줬으니까 이렇게 되든지 이제 알파에서 접하든지 1에서 접해야 되는 거죠. 두 개만 만나야 되니까 y는 x랑 뭐둘 중에 뭐가 될지를 봐야 되는데 일단 문제에서 f'1이 1보다 크다 그랬잖아요. f'1이 1보다 크다 그랬는데 이 분홍색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1에서 접하는 거잖아요. 1에서 접하는 거니까 저때 접선의 기울기는 1이어야 되죠. 1. 그래서 분홍색 케이스는 안 될 거고 노란색 케이스는 가능하겠네요. 어쨌든 이 지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1보다 커야 되고 그러려면 y는 x가 접선일 수 없는 거죠. 근데 이 분홍색 케이스는 지금 y는 x랑 접하는 상황이니까 1,1에서의 접선이 y는 x인 거예요. 뭐 분홍이 같은 경우에는
F 프라임이 1인 거죠. 그리고 분홍이는 안 되고요. 노랑이가 되는 거예요. 일단 fx는 x 빼기 1에 x 빼기 알파 제곱꼴이라는 걸 밑에 실근은 뭐야? 밑에 실근은 x는 1하고 x는 알파죠. 알파는 일단 얼마인지 모르니까 둘이 만나는 게 실근이니까요. 이번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1일 때 알파고요. 그 다음에 알파일 때 1인 거죠. 얘도 일단 그림의 편의를 위해서 y는 x를 일단 주고요. y는 x를 주고요. 여기를 1, 알파라고 할게요. 알파라고. 그리고 여기 대칭돼야 되는 거죠. 알파, 최고차항 계수가 1인데 저거를 지나야 되니까 약간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건데 얘는 요 지점들 있잖아요. 요 지점들 얘네들이 뭐 뭔지는 몰라. P, P든 Q, Q이든 R, R이든 어쨌든 요 지점들도 뭐예요? 요 지점도 F의 FX는 X를 만족하죠. 어쨌든 Y는 X랑 만나는 지점에서도 당연히 될 거니까. 또 얘 같은 경우에는 이 점도 되고 이 점도 되고 얘도 되고 얘도 되고 얘도 되니까 만족하는 게 최소 몇 개요? 5개. 만족하는 점이 5개예요. 5개인데 문제에서는 만족하는 게 몇 개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2개밖에 없다고 그랬죠. 근데 지금 5개를 만족하니까 이 케이스는 불가능하죠. 결국은 실근을 구하라고 하면 1하고 알파인 거고요. 실제로 fx는 이런 형태 꼴을 가져야만 하는 거죠. fx가 아니라 fx 빼기 x. 둘이 만나는 지점이 여기 2번. 이번에 fx를 구하래요. 일단 fx 빼기 x를 x 빼기 1하고 x 빼기 알파 제곱으로 잡았잖아요. 그러면 써먹을 게 우리 합쳐서 더 1 나오는 거니까 얘 미분할게. 미분하면 마이너스 1 될 거고 얘는 x 마이너스 알파 제곱되고 이렇게 나오겠네요. f랑 1은요. 1 넣으면 여기 지워질 거고 그러니까 1 마이너스 알파 제곱에 더하기 1인 거죠. f랑 알파는 여기 지워지고 여기 지워질 거니까 이제 넘어가면 그냥 1인 거죠. 여기 더하면요 1 빼기 알파 제곱 더하기가 1 나온다는 거니까
되니까 1 빼기 알파 제곱은 4. 이제 알파 값이 될 수 있는 건 마이너스 1이 아니라 3이어야겠네. 알파가 1보다 크니까 2밖에 안 되죠. 알파 값은 일단 3이고요. fx는